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반도체 내에서요, 상승 흐름을 그동안 주도를 해왔던 전공정 장비주에서요, 후공정으로 상승 흐름이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을 한번 먼저 봐야겠죠. 자, 파운드리는 새로운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으로 차별화 전략을 피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분의 전체 반도체 사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년 전인 2018년 1분기에는 16.6%였어요. 지금 현재 지난 3분기에는 24%까지 급성장을 하고 있다. 또 자체 파운드리보다 지금 외부의 파운드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이죠. 133조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1위 목표로 내세웠는데 지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 부분이 수주 부분에서도 나타나죠. 요번에 엔비디아의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 위탁 생산 물량을 추가로 수주를 했어요. 올 초에 수주를 했던 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이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인 지포스 RTX 30을 8나노 파운드리로 생산을 시작했다. 그것이 또 추가 수주하고, 이것뿐이 아니라 퀄컴에서도 올해 2번의 수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도 수주를 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기대되는 부분이 인텔, 그리고 이 CPU 제조업체인 AMD에도 지금 수주가 기대가 돼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파운드리의 지금 매출 성장이 크게 일어나는데, 여태껏 보면은 이제 2017년하고 19년 사이에요. 이 비메모리 파운드 쪽에서 매출이 한 11조 원 됐는데, 예, 올해는 한 12조 4천억,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내년에는 20조 원이 돌파가 기대가 된다서 이 파운드리 쪽의 고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또 시장 전체 자체도 이 파운드리 시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삼성전자한테 수혜가 가고, 또 삼성전자로 인해서 협력 업체들 당연히 수혜가 간다. 또한요, 삼성전자하고 이제 TSMC하고 지금 주가를 봐도 TSMC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다.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파운드리의 영역, 그리고 내년에 메모리의 가격이 빅사이클이 온다라는 전망이 많죠. 거기에 따른 힘을 입어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아래 노란색 부분을 보면요, 요번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연말 특별 교재를 판매를 합니다. 2021년 장세 전망 및 유망 종목인데요. 자, 판매 가격은 11만원인데, 단순히 책만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게요, 1월 말까지, 그럼 한 달 열흘 정도 남았지, 저희들이 유료 회원, 지금 유료 회원이 3개월에 110만원인데, 동일한 자격을 부여를 하고 똑같은 정보를 1월 말까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수장증권TV를 보시면서 유료 회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고, 그리고 정보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확신이 못 들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정보도 한 달 열흘 지금 현재면요, 그리고 책자도 받아보시면서 11만원이니까 아마 그거는 가격적인 부담은 크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리고 또 지금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1월달, 2월달에도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이렇게 개별 장세, 수익 내기 좋은 장에 한번 현대투자연구소와 한번 같이 해보기 바랍니다. 자, 맨 뒤에 책 판매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으로
성함하고 그죠?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지금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망 종목 17종목인데요. 대형주 7종목, 그리고 중소형 개별 종목 10종목인데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빨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금이 확인이 되면은 바로 문자로요. 우리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주말 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제 성장,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고객사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 퀄컴, 구글, 시스코, IBM, 중국의 바이두 등의 고객군이 다변화되고 있고, 또 제품도 스마트폰용 AP 중심에서 GPU, 인공지능 등 칩으로 확대가 돼서 고객의 질과 양이 모두 개선이 되면서 고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이러한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또 여기서 또 한번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한번 보면요. 후공정 쪽을 육성을 해야 된다 얘기죠. 여기 보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해 외부 고객사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공정 기술 확보와 관련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수주로 인해서요. 삼성전자 내부 고객의 그러니까는 뭐 삼성 자체 내에서 그 그룹 자체 안에서 이 파운드리 만드는 비중이 그동안 한 60% 정도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 2020 올해는 이제 한 50% 정도만 되고 내년에는 외부 고객사가 매출 기여도가 55에서 60 그러면은 내부와 외부가 역전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주를 해서 파운드리를 할 때 이 후공정 쪽에 그렇죠? 보면은 퀄컴과 엔비디아는 전통적으로 외부 후공정 서비스 공급사 OSAT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이용을 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에서 후공정도 하지만 그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데 외주를 줘야 된다. 근데 이 기술력이 상당히 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칩을 만들면은 파운드리로 해서 생산을 하면은 그것을 패키징 쪽으로 아니면 테스트 쪽으로 할 때 넘기는 것이 대만 쪽으로 가서 대만의 물량에서 대만 업체가 패키징을 해서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에서 이 지금 삼성전자 내 후공정 쪽도 지금 상당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들어서 뭐 엑시큐브라든지 아이큐브 패키징 후공정 기술을 개발을 삼성전자가 했지만 삼성전자 자체도 하지만은 협력 업체들을 덩치를 키우고 기술력을 키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그동안에 한국에서 만드는 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그죠? 기술 한계로 패키징은 대만으로 넘기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국내 업체의 육성이 필요성이 제시가 되는데 지금 국내에서 패키징 업체가 좀 큰 걸로 한 3개 있죠. 근데 국내에서 주로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은 다 대만으로 가고 국내 업체는 이미지 센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칩 전력관리 반도체 등의 패키징을 국내에서 하는데 그 하는 회사가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LB세미콘 지금 요 주가들 보면요 최근에 움직임들이 바닥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 한번 관심인데 근데 이제 이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LG황 비중이 크죠. 저는 뭐 계속 설명했듯이 이 네페스 쪽에 올해 실적 부진해서 주가도 좀 탄력이 약화됐지만은 내년에는 고성장 네페스 관심 갖고요. 자, 이 우리가 이제 왜 후공정을 육성을 해야 되냐면은 대만의 TMC가 삼성전자를 딸로 들리고 애플의 AP를 양산을 독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후공정 기술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후공정도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만은 협력 업체도 그렇죠? 육성을 해줘야 된다 해서 파운드리 생태계 자립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패키징 육성을 강조를 한다면서요. 대만 업계에는요, 이 TSMC 낙수 효과로 성장한 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반도체 후공정 시장 규모는 한 60조 원.
이고 이 구사 자체로 하면은 삼성전자도 외부에서 미국에서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ADM이라든지 파운드를 생산해서 대만으로 물량을 패키징 후공정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국내에서 처리하면은 더 수주화 이게 해서 이 후공정에 아마 육성이 나오면서 아마 시장에서 이슈화가 가능하다서 관심 가져다야 되고 전공정 장비에서 후공정으로 좀 상승세가 탄력이 넘어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넷패스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넷패스는 후공정 업체로서요. 보통 후공정은 한 세 가지로 나누죠. 칩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 그리고 이 웨이퍼 칩 모양을 자르고 포장하는 패키징, 그리고 이제 단자를 장착하는 펌핑인데 넷패스는 이 세 가지를 다 지금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때 한 장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하나 가장 기술력이죠. 바로 이 패널 레벨 패키지 방식, 그렇죠? 지금 공장을 지금 작년서부터 지어서 내년에 아마 완공이 되고 양산이 되면서 지금 한 3월 달이면은 고객사와 지금 이 전력관리 반도체 PMIC의 이 PLP 전용을 상용화를 지금 테스트한다. 의논 중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공장 짓고 세계 최초의 PLP 그렇죠?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영업 손실이 지금 나오고 3분기까지 점수이지만 4분기에 흑전전환되고 내년에는 고성장. 여기 보면은 유안타 증권에서는 넷패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한 708억. 요건 미래에셋 대우증권인데 내년에 한 630억. 그러니까 올해 24억에서 그러니까 아마 적자라든지 아니면 흑자라든지 그거 아마 경계선이에요. 올해 그 정도 나오고 내년에 고성장, 내후년 고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이 세계 최초의 기술을 양산을 한 이 PLP 부분에 성공을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해서 그것이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한다면은 바로 이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업체의 리더십을 확보를 하면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넷패스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넷패스의 일봉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날 보합인 33,800원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아직 반도체 내에서는 그죠?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은 실적이 4분기서부터 성장세가 반전이 되면서 내년에 본격적인 큰 폭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주가 반영이 나오면서 역사적인 신고가가 넷패스가 38,000원대인데요. 저는 그 이상 그죠? 기대가 된다 해서 이 종목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요. 내년 상반기를 내다보고 좀 긴 흐름으로 우리가 조정시마다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홀딩이고요. 신규로 넷패에서 세계적인 기술 PLP 부분에 양산이 되면서 시장에서 이슈화를 기대를 하고 그렇죠?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31,000원 그렇죠? 그 전후로 내려와야지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매수에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신규로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중장기로 끌고 가실 분들은 그렇죠? 저는 지금은 타이밍은 조금 아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패키징 업체 우리가 이제 국내 세계에서 이제 LB 세미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마이크론도 있는데 거의 이제 움직임 모습들이 그렇죠? 보면 다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이 세 종목 중에서요 넷패스로 집중을 하시되 그렇죠? 이 같은 패키징 업체의 주가 흐름을 같이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뭐 매도라든지 매수라든지 그런 타이밍을 같이 잡으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AD 테크놀로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AD 테크놀로지는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고 또 삼성전자처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의 가교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 업체라 그러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에코시스템 파트너죠.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안정되겠죠. 그동안에 TSMC하고 한 15년 동안 이 협력 관계에 있다가 지난 3월 달에 중단을 해지를 하고 삼성전자 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그렇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증자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자금을 마련해서 좀 투자를 많이 기업들 인수를 많이 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 성장 신호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봐달라. 그래서 올해 보면은 이 AT 테크놀로지의 설계, 제조, 수축 실적을 보면은 작년 대비 167% 증가한 2억 1,600만 달러, 작년에 8,700만 달러죠. 그리고 2년 전인 2018년에는 3,800만 달러. 실적이 아주 특히 수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근데 AT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들어서 또 그동안에 여름 때부터 주가는 지지부진. 그 이유는 유상증자를 35%나 했고요. 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환 사채들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물량이 꽤 많이 났죠. 그래서 이러한 물량들 소화하느냐고 그동안은 조정을 받았는데 지난 목요일날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고요. 그렇죠? 금요일날 안정된 모습인데 이 AT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의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들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있죠. 지금 상장된 회사 중에서 코아시아도 있지만 코아시아보다는 이 AT 테크놀로지가 기술력이 더 뛰어나서 메인 벤더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죠. 자, 여기 보면 디자인 설계 부분의 매출 규모가 AT 테크놀로지가 2천억 규모인데 이 반도체 기술, 최근 기술인 5나노 그리고 7나노 칩 설계 노하우 및 개발 가능성이 보이는 유일한 기업으로 AT 테크놀로지가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이 큰 폭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교 역할을 해주는 이 칩리스 회사 AT 테크놀로지가 꼭 삼성전자한테는 필요한 회사다죠. 그래서 동반 성장이 저는 기대가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AT 테크놀로지 우리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인적 분할 지난 7월 달이죠. 분할한 솔브레인 그죠? 예, 소재 기업인데요. 주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쪽인데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 고객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7월 그죠? 일본의 이제 이 수출 제한 품목이었던 액체 불호수소를 이제 국산화에 그죠?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 쪽에서 또 아마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2차 헝가리에 2차 전지 공장을 짓고 있다 그러죠.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2차 전지의 성장성, 반도체의 성장성이 맞물리면서 솔브레인의 주가 상승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미국의 유일한 반도체 공장이 있는 오스틴 지역에 추가 투자를 한다죠. 생산 증설을 한다 그러죠. 자, 근데 아직 삼성전자에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이 삼성전자가 지난 3년간 오스틴 공장 인근 토지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고 오스틴 시의회 개발 승인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이면은 그쵸? 아마 조금 이 공장을 짓는 것을 그쵸? 아마 결정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스틴 지역에 반도체 공장 증설을 발표가 되면은 ENF 테크놀로지를 좀 눈여겨 봐달라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ENF 테크놀로지도 미국 삼성전자 오스틴 지역에 있는 반도체 공장 옆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면은 미국 삼성전자가 공장을 지면 생산을 더 늘릴 거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분 그렇죠? 당연히 ENF 테크놀로지 쪽에서 수급을 해서 그렇죠? 하면은 ENF 테크놀로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실리콘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 3개 회사를 말씀드렸어요. 월덱스가 가장 먼저 치고 가고 그 다음에 원익 QNC가 치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 머티리얼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월덱스도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 한 달 동안 쉬었다가 다시 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 그렇죠? 요 3개 회사죠. 상당히 우리가 관심 그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던지 아니면 지난주에 방송을 했던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종목을 할 때 짝짓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종목과 이 종목이 연결되고 과거에 같이 움직였으면 먼저 한 종목이 가면 다른 종목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보면은 자 여기 하나 머티리얼즈 그렇죠? 자 하나 머티리얼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할 때 바로 요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월덱스도 아니 원익 QNC가 지금 치고 갔기 때문에 먼저 치고 갔죠. 원익 QNC 그래서 원익 QNC가 치고 가니까는 그죠? 그러면은 이 같은 실리콘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 하나 머티리얼즈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월덱스도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조정받고 그렇죠? 치고 조정받는 모습. 근데 이 세 종목 우리가 이제 장비 중에서 이제 가장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그렇죠? PSK인데요. 자, PSK 지난 목요일날 크게 뜨고 금요일날 조금 조정이 그죠? 하락폭이 좀 깊지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의 전공정 장비 이 PSK뿐이 아니라 유진이라든지 테스라든지 원익 IPS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금 물량을 일부 줄여서 소재나 부품 쪽으로 조금 교체 매매하는 것이 수익률 쪽에서 그죠? 그리고 또 안정성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돈을 벌라고 만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리스크 내 생각 반대로 움직였을 때 하락도 많이 나오죠. 내 생각 반대로. 그러면 리스크 관리도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PSK 한 30%나 50% 줄여주시고 같은 계열에 있는 반도체 내에 있는 소재라든지 부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페스라든지 그렇죠? 이러한 종목은 솔분야이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러한 종목으로 좀 아니면 코미코도 좀 괜찮다고 봐요. 조금 이제 역사적 고점 수준이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 교체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현대투자의 특별 교재와 도입 부분에서요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책자를 발행을 했어요. 이제 좀 대형주 위주로 전략주 7종목, 중소형주 10개 종목, 그리고 시황이라든지 업종 분석이라든지 테마 분석 자세하게 우리가 책을 내용을 충실하게 했으니까요. 아마 지금처럼 이제 중소형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할 때 상당히 좋은 모습, 수익이 내기 상당히 좋은 장에서 종목 무조건 이제 종목을 안다고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그 종목을 계속 관찰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관리를 해주는 모습이 그렇죠? 그런 모습을 체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같이 한번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입금을 11만 원이니까요. 입금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1월 31일까지 저희들 유료 회원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을 해 드려서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11만 원이면은 그게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고 또 주말이기 때문에 지금 요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월요일 날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는 17개 종목을 정리한 것을 핸드폰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말을 이용해서 그 종목군들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해 주시면요. 해 주시고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로 성함하고 주소만 남겨주시면은 바로 17개 종목 정리한 부분을 핸드폰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